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구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정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약과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 도시계획 수립 및 지역별 균형 있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도시계획과 소관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정책성 확립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3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의견 청취를 통한 도시미래상 재수립, 동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가지 예정용지 확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도시 성장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송탄 팽성지역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송탄 팽성지역 기주 주변 세탄 구도심의 합리적인 활성화를 위해 비행 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제한 고도 이상의 건축 계획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신장동 안정리 일원 등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심 활성화 방안도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 단위 정비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소유 증가 등 대내 예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시행 지침 등을 정비 추진하고자 하며 정비 대상 조사 및 타시군의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3분기 내 지구 단위 계획 정비 대상을 선정 완료하겠으며 4분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 경관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경관 자원 조사 및 경관 계획 제시를 추진하고자 하며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 자원 조사를 추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한 경관 계획을 재수립하여 개발 사업 및 경관 심의 지침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도시 경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진입 관문 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교통축 진입 관문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경관 사업 추진으로 통일된 도시 정책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된 공통 디자인으로 구축하되 외국인 등 이동 수요가 많은 구간은 특화 구간으로 설정하여 인문 환경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진입 관문을 조성하겠으며 평택항 및 안성 IC 주요 진입 관문 구간은 설계 공모계획과 연계하여 시민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참여 체계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조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통복지구는 작년 6월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및 한지 처분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산금 교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작년 5월 사업 시행자 지정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교통,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하여 금년 내 실시계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작년 6월 30일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이 지정되었으며 금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검토 중인 신규 사업으로는 함정지구가 리맥의 타당성 조사 의뢰된 상태이며 용의 2 소사 4지구는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로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내 리맥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조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19개 지구에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추진 상황별로는 동삭 2지구, 소사 2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청산금 교부 및 한지 처분 중에 있습니다. 준공 단계인 모산 영신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는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룡지구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고덕 국제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 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및 2-1단계, 2단계는 149만 평의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2022년 12월 기준 1만 3천 세대, 약 2만 8천 명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2단계는 한박산 공원 주변 및 2-3단계 음악분수 등 친수 공간 중심으로 60만 평이 금년 3월과 8월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 단지 등 195만 평은 특화 계획
계획구역 중심으로 개발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조 건축 허가과 소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설치 및 내부 단열 보강,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최우선으로 선정되도록 설계하여 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을 시범 사업 후 연차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조 건축 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우리시는 2020년 8월 26일부터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도 건축 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을 통하여 건축 인허가, 기술 검토,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장 안전 점검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은 물론 중대 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불법 농지 단속 추진입니다. 농업 창고, 버섯 재배사 등 불법 용도 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는 주차장 등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 2023년에는 국무조정실 및 농림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경각심 고취 및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행위자를 보호하는 등 효율적 농지 관리와 농업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는 현재 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탄소 중립,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해 추경 예산으로 3억 원을 추가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공동주택 130개 중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주 주택과 소관, 도시숲과 안전이 공존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조성을 위한 단지 내 조경 면적 확대와 공동주택 내 범죄와 안전하고 예방을 위한 세프티드 디자인 적용 등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각종 심의 단계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상반기 중 발주를 통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공동주택 주거복지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8개 단지에 약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으로 비의무 관리 대상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동주택 근무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국에서 추진하던 주거복지 업무가 2023년부터 도시주택국 주택관의 주거복지팀으로 조직 개편되어 이관된 업무로서 주택정책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 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규모 이상 일정 건축물과 공동주택, 공공발주, 현장 등을 대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개최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리를 통해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지역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광금을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광금을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 365 기동반 및 상업적 내 불법 전단지 야간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 중심으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정보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별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산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하여 정확한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함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취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임대 목적물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조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35,312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목 변경 및 합병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지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 디지털 지적을 만드는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총 268개 사업지구 중 지금 현재까지 32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6개 사업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지적 제조사 사업은 유촌 1지구 등 16개 지구에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완료 후 경계 확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은 군문 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경계 분쟁 등 민원을 해소하고 지적 선진화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화된 지적 공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조 시민생활 속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주택, 상가 등 주소가 필요한 모든 건축물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여 법정 주소로 이용하는 동시에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 정비하여 국민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소 정보 시설 6만 8천여 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 정비할 계획이고,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에 대해 신청을 통해 2020년 새롭게 결정된 건물 번호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조명형 도로판 설치로 범죄 예방과 동시에 주택가 어두운 골목 등 야간 위치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적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일반 현황은 유일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사쪽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5 도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서 2040 도시 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2035 그 도시 기본계획에서 지금 시가용지가 총 어느 정도 배정이 됐었습니까? 그 단계별로다가 그래서 자료로 글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한번 제공을 해드렸는데 정확한 거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6.588 킬로미터 제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물량 자체가 지금 총량제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잔여 물량들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거를 감안하면 이제 동부권도 그렇지만 지금 서부권도 좀 상당히 물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40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보를 좀 하시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35 기준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랑 2040 기준으로 했을 때가 인구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나고 대략 그 시가와 용지가 얼마 정도 더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2035 할 때도 인구를 120만으로 사실 계획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90만까지 된 건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만. 그래서 이제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가와 용지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될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035 그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그 시가와 용지 서부 쪽만 대략 보면 잔여 물량이 한 140만 평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안중 역세권 개발만 하더라도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었지만 몇만 평 정도가 지금 뭐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 있는 157만 평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시가와 용지 물량은 상당히 딸린다. 물론 동부권에 한 150만 평 정도 뭐 잔여 물량이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뭐 적절히 조정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를 들어서 포승 지역이라든가 뭐 션덕지구에서 개발하는 그런 물량들을 감안하면 그냥 수치상만 놓고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좀 잘 세워야 되실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2040 도시 기본계획도 아마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수립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 평택시 도시 지역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략 보면 한 32.8%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관리 지역이 31.5%, 농림 지역이 30.9%, 자연 환경 보전 구역이 한 4.8%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읍면동별 도시 지역 면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탄면 같은 데는 뭐 도시 지역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물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포승읍 같은 경우는 뭐 한 35.7% 정도가 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시에서 도시 지역을 지정한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포승공단 자체 거기에 돼 있고 그거는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기 평택시 자체에서 지금 한 도시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성공단도 마찬가지예요. 1.9%밖에 안 되지만 오성산단 빼놓고 나면 사실 없어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저는 재정비 수립하면서 좀 반영을 같이 좀 계획 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제 도시지역은 이제 더 넓혀야 되는데요. 이제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 있어야 이제 관리계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 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종종 집행부에서 자꾸 서부 얘기한다라고 그러지만 실제 포승지역 같은 데 보면 포승지역 같은 데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왜냐면 아까 시가화용지 자체도 좀 잔여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안중 쪽에 거의 다 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서부가 또 나올 소지가 지금 다분하고 여러 또 공청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지금 그 포승공단 자체만 빼놓고 보면 옛날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은 좀 반드시 해서 재정비할 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안중 역세권이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민자 지금 제한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금 3년을 묶었다가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최대 이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금융 이자들이 지금 이율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민자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금융 PF를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다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아까 마냥 행위 제한 구역 묶은 기한을 감안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해서 안중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게 차질없이 과연 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조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생각이 있는지 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역세권 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이제 개발행위자는 된 거고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동의를 민간에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뭐 내방도 몇 분 해주셨고 한데 그것만 이제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제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행을 하는데 그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도시관리 방안을 이제 민간이 안 들어올 때 도시관리 방안을 별도로 병행해서 도시관리 방안을 세울 그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이 들어올 때 꼭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그 예산이 꼭 수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 PF를 일으키기가 지금 쉽지 않은 요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1쪽하고 12쪽 같이 좀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지금 저기 서부 지역에서 지금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데가 없나요? 지금 서부 지역에서 학현이 있고요. 화양도 있고, 그다음 만원은 공공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안중 역세권도 일부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양지구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분명히 이제 화양 그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분명히 받았을 테고요,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와서 물론 결정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분명히 평택시의 의견도 수렴을 좀 하게끔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홈플러스 부분 그쪽하고 저쪽 그 조암 쪽에서 오면서 39번 도로 화양지구로 진입하는 거기 만나는 부근이 그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38 국도들이 지금 상당히 막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차도들이 지금 일부는 뭐 지하차도들을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부는 들리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예상했던 그 지구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여러 설들이 지금 들려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교통체증에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교통영향 평가 받은 대로 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양 조합에서는요, 이제 그 광역을 좀 빼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해야 되는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경기도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건 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앞을 보고 교통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당장의 어떤 현실만 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교통 대란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좀 명심을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16쪽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 활성화가 됐는데 이게 아마 작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아요.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이제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이제 건축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을 센터장으로 두고 전문 인력을 건축사와 건축 구조 기술사 각각 한 명을 필수로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그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들을 확보를 못해서 좀 문제가 된다는 그런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력들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건축사 한 명은 지금 현재 채용해서 근무 중에 있고요. 지금 올 1월하고 2월에 이 건축 시공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해서 지금 아직 접수는 뭐 지금 인원은 없는 것 같고 추가로 계속 저희가 하려고 지금 확보를 지금 총무과 인사팀하고 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명밖에 지금 현재 근무를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필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지금 그 전문 인력들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술자 해도 뭐 이 근무 여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게 조건이 거의 만든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건축사 같은 경우는 임기자 이제 가급이고 시공기사는 나급인데
그게 이제 연봉으로 치면 한 5,600, 4,800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그 채용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필수적으로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문 인력 중에서 충원이 되지 않는 전문 인력이 이제 구조 분야가 네, 구조, 이제, 기술사. 구조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 분야가 그 전문 인력들이 이제 구조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자치단체에 이제 그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력이 또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예.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지자체도 그러는 거니까. 근데 좀 이게 필수 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필수 사항을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시공 분야의 전문가를 한 분을 이제 더 충원을 해서 그 건축사하고 이제 시공 분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이제 시공 이제 기술사를 지금 이제 공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대안으로는 저희 이제 건축 그 저 위원분들 중에 구조 분야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저희가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아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해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필수적으로 그 전문 인력 둘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확보를 대부분 지자체들이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보는 궁금해서. 아, 예. 지금 그 건축사하고 이제 구조가 이제 필수 인력인데 저희는 이제 필수 인력 중에서 건축사를 충원을 한 상태고요. 구조는 지금 계속 뽑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뽑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지자체에 이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사항은 그런 건 현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 뭐 큰 문제는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네.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지금 농지 불법 행위 단속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태양광 발전을 에 활용되는 그 농축산물 생산 시설들 이용한 집중 점검들을 많이 하고 지금 타 지자체도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한 단속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67건을 적발을 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농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 시정 완료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이제 행정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 좀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21쪽하고 주택과 20쪽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 공동주택 지원하는 게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원 지금 하는 겁니까? 주택가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건축가에서 아 건축가에서 하는 소규모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예. 이제 공동주택 뭐 의무관리 대상, 비의무관리 대상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그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좀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좀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데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데들이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재원 확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2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에서 보니까 전담 부서 설치 전 대비 이게 4.5%에서 26.3%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이제 그 전담구 팀이 16년도에 저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16년도 시점에 한 4.5%가 이제 진행됐다가
지금 현재 작년도 시점으로 한 26% 상향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상으로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거 보면 지역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주변에서는 저는 느낌은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외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근데 실제상으로 수치가 나오니까 뭐 많이 좀 반영이 된 건 사실이겠죠. 예, 매년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업체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그 주거 시설들하고의 갈등들이 상당히 많이 좀 파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음 문제는 기본이고, 뭐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그 지역 그 저기 개발되는 그 공사로 인해서 뭐 크랙이 간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자체적으로 균열이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그 집행부에서도 역할이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질질질 끌다가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준공이 다 되고 나면 그냥 싹 빠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은 평택 시민들이 보는, 예? 거기에 또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악 같은 거 뭐 불법이야 어찌할 수 있는 거겠지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